네, 안녕하십니까. KB증권 박주호입니다. 미국 경제 침체 리스크가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금리도 그 사이에 크게 급락을 했고요. 지금 미국 10년물 금리가 4% 초반대까지 내려왔고, 그 기저에는 결국에는 미국 경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좋지 않구나, 침체 리스크가 높아질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들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GDP 나우라고 하는 지표를 조금 설명드리면, 애틀란타 연은에서 주요한 경제 지표들이 발표 나올 때마다 그런 지표들을 활용해서 다음 기의 성장률을 추정하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1분기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지표가 나올 때마다, 왜냐하면 지금 나오는 지표들이 1월달 지표, 2월달 지표들이 이제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지표들을 반영을 해서 그러면 1분기 성장률은 몇 %일까? 라고 추정을 하는 모델입니다. 이제 그림에서 보시면 녹색이 애틀란타 연은의 GDP 나우의 1분기 성장률 추정치고요. 파란색으로 표기된 부분이 블루칩 컨센서스, 시장 참가자들의 공식적인 전망치를, 평균치를 나타낸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수치가 지난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1, 2주 전만 하더라도 2% 초반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미국 경제 성장률이 꾸준히 3% 혹은 2% 중반대를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올해 1분기도 그러한 성장률이 예상이 됐었습니다. 녹색 그림이 두 번에 걸쳐서 급락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마이너스 1.5%까지 지난주에 급락을 했고요. 3월 3일에는 이게 또 마이너스 2.8%까지 급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이렇게 GDP 성장률 추정치를 급락하게 만들었는지를 살펴보면, 우선 지난주에는 소비 데이터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 소비 관점에서 말씀을 드려보면, 소비가 작년에 워낙 좋았었는데 그 소비가 꺾이기 시작하는 신호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 배경을 조금 살펴보면요, 미국 가계의 소비를 알기 위해서는 우선 소득을 봐야 됩니다. 연간 상승률을 비교를 해보면 실질 소비는 한 3% 정도로 연간 증가를 하고 있는데, 실질 소득은 1% 중반대에 불과합니다. 그만큼 지금 최근 몇 개월 동안은 이미 소득보다 더 높은 소비를 하고 있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언제 가계 소비를 많이 할 수 있냐, 물론 저희가 벌어들이는 소득도 중요하지만 가지고 있는 자산의 크기가 커지면 당연히 소비를 더 많이 할 수 있을 거고요. 또 앞으로 제가 돈을 더 많이 벌 것으로 예상이 되면 또 소비를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전망이 굉장히 밝고 주가가 꾸준히 계속 올라가고 부동산 가격도 계속 상승하게 되면 그만큼 소비 증가율은 높게 유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 주가가 상당히 부진한 모습입니다. 미국의 가계 입장에서는 주가가 많이 올라서 그만큼 소비를 더 많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이 최근 지표들을 통해서 나오고 있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고요. 자세히 알 수 있는 지표가 미국의 가계 저축률 데이터입니다. 벌어들인 돈 중에서 얼마나 저축했는지를 보여주는 게 이 저축률 데이터입니다. 네, 1월 달에 저축률이 4.6%를 기록을 했거든요. 여전히 과거 평균과 대비하면 낮은 수치입니다. 돈을 저축하기보다는 소비하는 성향이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추세잖아요. 보시면 2022년, 3년, 4년 꾸준히 개인 저축률이 낮게 유지가 됐었고, 특히 최근 1년 동안은 이 저축률이 꾸준히 낮아져 왔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가 3% 중반대에서 4.6%로 지금 반등을 했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해 볼 수가 있냐면, 결국 미래가 조금 불확실해지면 저희가 소비 성향보다는 저축 성향이 강해진다는 겁니다. 이게 좀 위험한 시그널 중에 하나인데, 만약에 저축률이 상승세가 지속된다라고 하면 저축을 많이 하기 때문에 좋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경제에는 굉장히 부정적인 시그널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가지고 있는 돈을 소비를 해야 미국 경제가 선순환 구조를 이뤄나가면서 계속 성장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인데, 돈을 아무리 벌더라도 그걸 소비하지 않고 저축으로 갖고 있게 되면 사실은 소비 동력이 굉장히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축률상 반등이 향후 소비 둔화의 시그널이 될 수가 있다라는 부분들을 조금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물론 당장 저희가 침체를 전망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계의 소비 지출이 전월 대비해서 0.5% 감소했다고 말씀드렸고, 이 부분이 GDP 나우의 올해 1분기 성장률 추정치를 크게 깎아먹은 요인 중 하나인데요. 미국 가계들이 소비를 어디서 줄였는지를 보면요,
비내구재나 서비스 같은 것들보다는 내구재에서 많이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같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자동차 같은 소비들은 작년 연말에 또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일시적인 되돌림의 가능성이 있고 정말 필수품이라고 할 수 있는 내구재나 서비스의 경우에는 여전히 견조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미국 소비력이 완전히 꺾였다고 보긴 어렵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좀 요약을 하자면 분명히 소비가 감소한 것은 맞고 소득 증가율도 과거보다는 부진하다. 게다가 주가도 조금은 부진하고 있기 때문에 가계가 벌어들이는 것 대비해서 저축을 많이 할 가능성이 높고 이것은 분명히 위험한 시그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GDP를 지출 항목별로 좀 분개해보면 보통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개인 소비, 그리고 민간인 투자, 그리고 정부 지출, 마지막으로 순수출, 요걸 딱 더하면 전체 GDP가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순수출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수출 마이너스 수입입니다. 그래서 수입과 GDP의 관계를 보면 수입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GDP는 감소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수입이라는 것은 외국에서 있는 것을 저희가 사들이는 거기 때문에 GDP는 국내에서 생산한 게 몇 개나 되느냐를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GDP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최근 데이터를 보니까 미국의 상품 수입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입과 수출을 보시면 수출은 최근 1년 굉장히 플랫한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수입의 경우에는 갑자기 전월 대비해서 10% 이상 급증하는 현상들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입을 그럼 과연 미국인들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어디서 수입을 했는지, 그러니까 무엇을 수입을 했는지를 살펴보면요. 음식료, 자본재, 그리고 자동차, 그리고 컨슈머 굿, 소비재들 이런 것들보다도 인더스트리얼 서플라이스, 그러니까 산업 자재 수입이 급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업 자재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철강이나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어떤 건설을 하거나 어떤 물건을 만들 때 필요한 중간재 혹은 원자재의 성격을 저희가 인더스트리얼 서플라이즈라고 합니다. 근데 이 인더스트리얼 서플라이즈가 급등했다는 것은 지금 어떤 이슈가 있냐. 미국이 여러 가지 청강이나 알루미늄에 대해서 고강도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고 모든 국가들에서 지금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은 선제적으로 이러한 물건들을 수입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관세가 부과될 조짐이 많이 보이고 있으니 그 전에 앞으로 필요한 양을 선제적으로 구매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기는 두 가지 임플리케이션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선 관세 이슈가 지금 성장률을 깎아먹고 있다는 겁니다. 단기적으로. 왜냐하면 관세 이슈가 결국 단기적으로 수요율을 높이기도 하고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 소비 관점에서 보더라도 어떤 정책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당연히 쉽게 소비를 하기보다는 저축 동기가 높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결국 정책 요인이 크게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두 번째 시사점은 그러면 이게 지속적으로 GDP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침체를 빠질 것이냐라고 보면 그렇진 않다라고 봅니다. 물론 정책에 따라서 그 패스가 굉장히 달라질 수 있겠지만 저희가 수입이 증가한다는 것은 결국 살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것도 능력이 된다고 표현할 수도 있는 겁니다. 아무리 관세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경제 전망이 정말 안 좋다고 가정을 해보고 저희가 돈이 정말 없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사재기 수요도 못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사재기 수요를 한다는 것은 물론 관세라는 큰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물건을 만들어서 팔 수 있고 수익 전망이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사재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수입 증가에는 단기적으로는 관세 이슈로 인해서 성장률이 깎아먹는 효과를 가져오지만 아직까지 미국의 기업들은 수요가 강하다라고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종합을 하자면 지금 최근에 1분기 성장률 추정치가 급락을 하고 있고 마이너스 2%를 하향 돌파한 상황인데요. 당장 침체가 불거졌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앞으로 정책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이 정책이 만약에 관세를 지속적으로 부과하고 그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주가도 계속 부진한다라고 하면 사실은 소비도 감소하고 수출은 크게 늘지 않으면서 수입도 증가하는 그런 현상이 지속되면서 사실 GDP가 굉장히 부진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 경제가 조금 둔화되는 수준에 그치고 침체는 여전히 저희는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 GDP 추정치 급락했다.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들, 저축률 데이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유심해서 봐야 되지만 뭐 수입 증가가 꼭 반드시 미국 펀더멘털이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수요가 강하기 때문에 사재 기술을 하는 거기 때문에 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앞으로는 정책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분석하는 게 정말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이제 성장률 전망치가 깎아먹히는 것은 불가피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침체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시장은 이렇게 경기가 조금 둔화될 리스크를 계속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두 금리의 긍정적인 요인이고요. 지난주 이 개인 소비 데이터가 발표될 때는 이 PC 인플레이션도 같이 발표가 되는데 PC 인플레이션은 대체로 예상에 부합한 결과가 나왔고 YOY 기준, 연간 기준으로는 2% 중반대까지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4월 달까지 이 PC 인플레이션이 큰 폭으로 낮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경우에는 결국 2분기 기준금리 인하 기대도 형성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인플레이션 리스크는 낮아지고 결국 관세라고 하는 것이 인플레이션보다는 성장에 하방 압력을 가하면서 이러한 정부 정책들이 금리의 하향 안정 재료로 여전히 작용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까지 사실 금리가 좀 내려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물론 금리가 이미 크게 내려오긴 했지만 정부 정책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금리의 어떤 레벨보다는 어떤 정부의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저는 그 방향성이 오늘은 관세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대체로 10년물 금리를 떨어뜨리는 요인 쪽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금리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즉 하락 전망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